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양천구는 100년 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수십 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재건축 문제가 민선 8기 들어 하나둘 얽힌 실타래가 풀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와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 관리 계획 수립 등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최근 6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까지 6단지의 경우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5단계 중에 2단계가 사실 허들로 보면 훨씬 높은 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가 넘어가면 보통 한 60%는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6단지를 필두로 해서 14개 단지가 전부 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그리고 내년 초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 고시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 환경에 문제가 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은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물류 단지로 조성돼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8월 개발 사업 승인 이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주거 환경을 아주 매우 좋게 개선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선 8기 또 하나의 성과는 Y교육 박람회를 통해 교육 도시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Y교육 박람회는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한 전국 최초의 전국 단위 교육 행사로 미래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가해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교육 행사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교육도시라는 우리의 브랜드 가치들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행사가 됐고요. 앞으로도 내실 있게 더 추진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미래의 컨텐츠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 구청장은 신정 3동 재개발 사업이 공공지원으로 추진되는 등 신월동과 신정동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는 전기세 현실화와 에어컨 현금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주부터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성수기로 불리는 다음 달 초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동 시간이 최장 5시간 50분 걸릴 전망입니다. 도로당국은 다음 달 11일까지를 여름휴가철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과 편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번 휴가철 강원도 내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극성수기로 불리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도내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43만 대가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38만 대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피서가 절정에 달하는 다음 달 첫 주말 하루 통행량은 53만 대까지 늘어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간 50분, 반대 서울 방향은 4시간 40분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양방향 모두 도착까지 5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소형 자동차 전용 갓길 차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긴급공사 외에는 본선 차단 작업을 금지합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졸음쉼터 주유소 화물차 라운지 등의 얼음 생수를 비치하며 화장실 부족에 대비하여 졸음쉼터 임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밖에 국도 우회로와 휴게소 혼잡 여부 등은 도로 전광 표지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로당국은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갓길 밖으로 대피해 도로공사 콜센터, 경찰 등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양천구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키트는 냉각팩과 쿨링 패치, 식염 포도당으로 구성됐으며 신정내거리역 인근 새벽 인력시장 쉼터를 이용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새벽 인력시장 쉼터는 다음 달까지 2달간 운영되며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관리를 맡게 됩니다. 은평구가 여름철 폭염 기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생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수는 폭염특보 발령 시 16개 동주민센터와 은평춘당, 불광천 미디어센터에 비치되는데요. 주민들이 길을 지나다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생수병으로 준비되며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구의회는 남은 2년을 이끌어갈 의장단을 새로 꾸리고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송영창 신임의장을 만나 후반기 구의회의 비전, 그리고 은평구정에 대한 협치와 견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네,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8대부터 제9대 전방위까지 경험했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47만 은평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은평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생에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개정했던 입법활동, 연구단체 운영 및 토론회 개최 등 은평구의 19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2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공시설 및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 공공 와이파이 제공 관한 조례, 공공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련된 조례, 국민생활 밀접형 조례를 다수 발의하여 국민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 중심의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하는 의회입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구민, 집행부 전문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협력하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추진 중인 각종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든지 감시라든지 혹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많이 무뎌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에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하는 등 그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예를 들어보면 작년엔 148건, 올해는 91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처리 결과 또한 지속적으로 살펴가면서 구민을 위해, 구정의 발전을 위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계속 논의되어 왔었고요. 저 또한 의회 회의에 대한 공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감안해서 의회 의정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향을 동료 의원님들과 모색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은평구의 가장 시급한 현황은 은평구는 다양한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GTX A 노선이 올해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서부권을 대표하는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신내역 인근 공원 조성 및 공사 민원 사항 파악 등 다방면으로 세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역 자원 순환센터 또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내 생활 폐기물 적환 시설과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구에 재활용 선별 시설이 구축되는 대규모 시설인 만큼 공사가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제9대 후반기 은평구 의회 여정에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영농 활동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오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본글 씨는 3년 전 처음 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 대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생활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다 이제 연합회에서 하니까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농부가 된 박세훈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1,600평 규모의 밭을 직접 일구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부터 서툰 농사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선배 농부들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작물 재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쑥갓과 얼갈이, 고수와 참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그 기술센터랑 농부들 간의 교류가 되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채소연합회 활동 덕분입니다. 1세대 농업인이 멘토가 돼 이뤄지는 연합회 활동은 포천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선도 농업인인 시설채소연합회는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미래 농촌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6차 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2세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유통 방법은 도매시장 출하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2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뭐 6차 산업이니 뭐 유통 뭐 2세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연합회 1세대들이 도와줘서 포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시설채소 청년연합회 40명의 청년 농업인을 시작으로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